7분의 패널 선생님 계신데 먼저 네, 질문해 세브란스 주시죠. 기독병의 CVS 심장 카디악 서전 홍순창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랑 질문 하나가 있어서 근데 먼저 박경일 선생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경일 선생님 의견에 저도 굉장히 충분히 동의하거든요. 맨 디지즈에서 캐비지를 하든지 PCR 하든지 그럼 뭐가 더 서필리티 인플루트 개념이 아니라는 건 이제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인포음드 컨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환자가 셀렉션하는 완전히 이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내과 선생님이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부 다 100% 리퓨즈였어요. 이제는 제가 환자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100% 어그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포음드 컨센트를 줄 때 이걸 과연 누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냐에 따라서 환자의 디시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핫팀이나 이런 데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차정준 선생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으신 거는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Severe AS의 레프트 메인 디지즈고 EF 34%면 저희 기관은 전부 다 수술하거든요. 리버스 리모델링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건데 그 환자는 이제 PCI만 그냥 하시고 끝내셨을 텐데 그럼 나중에 AS는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팔로우하면서 EF는 혹시 리버스 리모델링은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레프트 메인 PCI 큘롯 케이스를 고르다 보니 그래 됐었는데요. 그 두 번째 케이스 환자분은 그 ST 스코어가 14%였던 하이리스크 환자여가지고 저희 하트 팀에서 논의를 해서 일단 레프트 메인 PCI를 먼저 하고 타버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레프트 메인 PCI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한 2달 정도 일단은 좀 증상이 어느 정도 EF 개선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있다가 Severe AS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타버를 진행하고 나서는 EF는 한 45% 이상으로 좀 회복이 됐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자유롭게 하시죠. 네. 네, 질문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오늘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제가 했던 프로시저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초심자일 때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을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트루 리전이고 그래서 투 스텐트 테크닉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두려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큘롯을 조금 선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큘롯은 이제 그 리전을 놓칠 가능성도 적고 조금 프로시저가 와이어링을 여러 번 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리와이어링이 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초심자 입장에서는 큐롯을 조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앞에 증리애들에서도 보면은 크러쉬를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ISR을 만드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초심자일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큐로스텐팅을 조금 초심자 입장에서 좀 번거롭더라도 아이부스를 보고 볼륨 사이즈랑 그 디바이스 사이즈를 적절하게 선택해서 풀 익스펜션을 초심자 때 했던 그 큐로스텐팅의 아웃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의견을 한번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큘롯은 가능한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어쨌든 큘롯은 메인의 투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치료 옵션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큘롯은 이미징을 유틸라이즈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카리나에서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사이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DK 크러쉬 저는 메인 스트레치를 DK 크러쉬 하는데 그러면 사실 3레이어의 걱정도 거의 없거든요. 카리나 한 스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 드린 건 남창욱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보여주셨던 케이스 중에서 프로비저널 큘롯 스텐팅을 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컬리 어세스했을 때 001이었던 케이스고 이미지 베이스로는 111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는데 결국은 클리니컬 디시전은 엔지오 가이디드 디시전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으면은
이 케이스에서 사실 DK 크러쉬를 먼저 선제적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LAD의 결국 이제 미니멀 루멘 에리어 프리의 미니멀 루멘 에리어는 거의 이제 5 가까이 나왔거든요. 5 가까이 나왔고 물론 FFR 괜찮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투 스탠트를 먼저 시작하진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 스탠트로 가는데 원 스탠트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미리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병변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 스탠트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001 저희 페이퍼에서 봤듯이 001 리즌에서 의외로 투 스탠트를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고 원 스탠트와 투 스탠트의 아웃컴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원 스탠트 아웃컴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001 리즌에서는 엔지오그래픽 001 리즌에서는 원 스탠트, 투 스탠트 아웃컴이 차이가 없이 둘 다 비교적 좀 바이피케이션 중에서는 나쁜 걸로 나왔고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쌤 언급하신 대로 이미지 인터바스코 이미지를 보면 그게 그냥 엔지오그래픽 001하고 다른 그런 실제 리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토스텐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저희 팀에서 토스텐트 지금 DK 크러쉬하고 큘롯하고 그냥 랜덤해서 비교하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강인숙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초심자가 쉽게 다가서는 게 큘롯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제 뭐 크러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은 힘든 게 그냥 리와이어링이 서컴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대부분 양쪽 플로우는 다 개선시킬 수 있고 막말로 안 되면 레프트 그러니까 메인 쪽만 잘 하고 나오면 50점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큘롯은 잘못하다가 보면 완전 빵점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그렇게 아주 쉽게 다가설 수는 없을 확률이 있는데 서컴이나 이런 사이드 브랜치가 심한 경우에 왠지 스탠트를 확 넣어버리면 사이드 브랜치에 대한 안심은 생기지만 그 메인 브랜치에 대한 어떤 조금 더 확실성을 생각한다면 크러쉬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DK 크러쉬 저희가 하는 연구를 이제 DK 크러쉬를 이제 딱 메인으로 하게끔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DK 크러쉬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게 나노 크러쉬가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탈 버든을 줄이려고 미니 크러쉬 그다음에 그걸 더 빼다가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이게 짜부러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게 뭐 DK 크러쉬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라서 뭐 그런 쪽으로 투 스탠트도 조금씩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같이 덧붙여서 이제 큘롯하고 이제 크러싱 해보면 이제 김명 교수님 하시는 이제 컴플리트 트라이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걸 크러싱을 선호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 배정되는 것과 달리 이제 시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러싱의 제일 장점은 만약에 LAD 디지즈가 디퓨즈하다면 이제 그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거기 이제 와이어를 빼면 다시 못 들어갈 것 같. 이제 LAD가 만약 OSTR에 약간만 있으면 괜찮지만 이게 좀 LAD 상당히 디퓨즈하면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된 경우 있고 두 번째는 큘롯을 배정받아서 서컴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붓을 보니까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너무 크면 이걸 이제 레프트 메인에 엄청 작은 스텐트를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이붓을 보면서 조금 스트래티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각도의 문제, 각도가 너무 와이드 앵글이면 크러싱하기 진짜 어려워지는 그 크러싱이 아니고 뭐 T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어서 이제 오늘 사실 뭐 선생님들 뭐 보여주신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내만 그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그런 볼 때마다 강의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데 이게 결국에는 문제는 이제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에서 결국에는 서커모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크러쉬의 문제들이 나중에 팔로우하다 보면 서커모스가 좁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더 뭐 초반에 안전하게 쉽게 할 수 있게 이게
큘롯 이런 걸 했지만은 DK 크러쉬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클래식 크러쉬를 갖다가 모디피케이션 시키면서 서컴 오스를 굉장히 크게 처음 시술할 때 크게 잡을 수 있으면은 이게 익숙한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엑스퍼트 선생님들이 처음에 큘롯보다는 크러쉬들을 많이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대부분이 크러쉬가 주로 메인 바이피케이션에나 바이피케이션 투 스텐트에서는 아마 주된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DK 크러싱을 시행할 때 이제 와이어링,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카리나 방향과 카리나에서 먼 방향에서의 각각의 다른 위치에 의도적인 와이어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키싱할 때 와이어링을 카리나 가까이 붙여서 할 때 했다가 두 번째 키싱을 할 때 와이어링을 좀 먼 쪽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와이어링이 서크 오스티알 스텐 커버리지에 조금 도움이 좀 되는 걸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부스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애를 쓰는데 저는 아직 제가 그 경험이 많다고까지 할 정도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처음이랑 나중에 할 때는 와이어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창욱 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이론상으로 그런데요. 그 이미지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OCT 연구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링크가 없는 셀에 와이어링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OCT 전문가가 아니시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최소한 우리가 아이부스 보고 너무 카리나에 붙든다든지 너무 이제 그 프록시말 쪽으로 오면 이게 메탈 버듬이 아주 이상하게 이제 덩어리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남창욱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이 칩하는 것들이 많은 그런 2차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랩트맨 PCI에 환자가 나빠지고 막 응급 상황에서 서크 대부분은 뭐 메인 다이색이나 서크 오스에 제일되면서 생기는 건데 아이부스 많이 보시니까 그때 혹시 아이부스 가이드로 스텐 제일된 서크 오스를 어떤 이제 방법이나 테크니컬한 팁이 좀 있은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런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일이 돼버리면 그때는 앞서서 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어디 와이어링 셀을 어느 위치로 잘 가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와이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이제 와이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아이부스는 이제 이미지를 보면 어쨌든 내가 와이어를 제일된 사이드 브랜치 와이어를 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어디가 이제 어디쯤에 힙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프록시멀 와이어링, 디지털 와이어링 의미가 없고요. 제일 나중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지금 계속 여러 번 나왔던 NC 충분히 써서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을 최대한 제대로 넓히고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나온 것을 아이부스로 확인하고 나오면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디제스트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 이제 아웃컴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확인을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좀 CTO 이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일 리스크가 높을 때 그 아까 이제 콜세어 같은 거 이제 그런 마이크로 카테터를 제일 시켜서 킵해 두고 이제 뭐 한 번 더 이제 그런 공간을 좀 이제 보장해 주면 이제 너무 일어서 안 될 브랜치 같은데 아까 이제 앵글이 내로우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걸 좀 어플라이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형동 교수님이 그 큘롯은 몹쓸 스텐트 테크닉이라고 한 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일본에도 가장 도미넌트하게 쓰는 방법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일단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병변을 보고 이제 어떤 테크닉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 아까 윤혁준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사이드 브랜치가 너무 작으면 큐롯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이드 브랜치가 두 개가 비슷하면서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는 탭으로 그러니까 T 스탠트로 주로 투 스탠드라는 거를 이렇게 수련하면서도 배우고 이제 처음에 먼저 익히고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익히게 됐었는데요. 근데 탭이 생각보다 이게 정확히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두 개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잘 넣었다고 했지만 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오카라이나가 너무 깊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아까 강희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심자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큐롯을 해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맞추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병변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 남창욱 교수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포스트 PCI 후에 저희가 FFR에서 그 서브 옵티말한 결과들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병변이 여러 개 있고 특히 이제 2개 정도 있는데 레프트 메인 해결하고 아까 0.77 나왔는데 이거 낮으니까 스탠을 하나 더 넣는다.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레프트 메인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그 병변이 없어도 포스트 스탠트 PCI하고 0.8을 막 못 넘는 경우가 눈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게 좀 헷갈리고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가 스탠트를 추가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더 넣는 이런 것들이 경우들은 없을지 그게 조금 좀 걱정도 되고요. 좀 예, 그 포스트 FFR 값은 이제 뭐 저희가 컷업이 여러 스타디마다 뭐 제가 제일 처음 냈던 건 0.99, 그 뒤에 뭐 0.89, 그다음에 0.86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리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컷업은 그냥 포스트의 컷업은 0.8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8 이상 했으면 뭐 어디셔널 프로시저 할 게 없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0.8 이하는 확실히 그 이제 커브를 그려보면 이벤트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어디셔널 프로시저를 할 만한 뭔가 남아 있다면 그 이제 풀백에 보면 알 수 있죠. 어디서 스텝업이 되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셔널 프로시저를 해주는 게 좋겠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데는 이미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미지로 아무리 해도 별거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낮은 그러니까 이제 LAD 아주 디퓨즈 디지즈의 롱 스탠트너고 그 LAD 도미넌트한 그런 데는 이제 결국 CFR이 크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제 FFR 값이 이제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뭐 이왕 손 댔으면 가능하면 0.80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이제 그 다음 프로시저는 이미지 가이던스 좀 해주시면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레프트 메인 바이포케이션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리전 뭐 프로젝트에 맞게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게 큐롯이든 크러시든 그거는 본인이 리전에 맞게 본인이 잘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런 레프트 메인 트리트먼트의 리스테노시스는 바이포케이션에 생기는 건 많기 때문에 바이포케이션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하이프레스로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리전 프리퍼레이션을 위해서 로타블레이션 같은 프로세스를 가능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꺼내서 그 부분에 특히 이제 하드하고 아이부스나 이미지사에서 칼시피케이션 동반한 경우에는 미리 프리퍼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메디나 001 같은 경우에 서큐 어스티움에 사실 프리사이즈 스탠트 하기 어렵고 레프트 메인 디지가 좀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투 스탠트로 가는 복잡한 심플 케이스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그런 경우도 로타블레이션하고 D12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메디칼 트리트먼트로 그냥 좀 더 끌어본다든지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CTO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황 교수님 뭐 워낙에 엑스퍼트이고 시술 잘하셔서 강의도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스테얼 CTO 얘기할 때 저는 이제 항상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링이 제일 중요하니까 당구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제 당구로 칠 때 공이 똑바로 잘 나가려면 결국 몸의 중심에서 큐대랑 공의 방향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컴 오스나 뭐 다른 오스테어를 할 때 아까 황 교수님이 앵귤레이션 생각해서 다양한 카테타 얘기도 해주셨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이딩의 팁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딩 팁 방향이 오스테알 방향으로 거의 맞으면은 사실은 와이어링이 센터로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케이스에서도 조금 하드한 서컴 오스일 경우에는 오히려 엠플러스 카테타를 꺼내서 가이딩 앵귤레이션이 그쪽 방향으로 향하면 그쪽 방향으로 찌를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고 LAD 쪽에서는 서컴 쪽 XB 같은 것이 당연히 루핑 적어서 LAD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가이딩의 팁 방향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어요. 한 가지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캐비지도 오늘 셀렉션 이야기했었는데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핫 컨퍼런스 할 때 앞서 이제 우리 박경희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PCI가 굉장히 컴플렉스해지고 여러 가지 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이럴 때 또 스탠트 너무 많이 들어갈 때 캐비지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간혹 저희들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캐비지에 될 뱃슬이 또 시원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PCI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뭐 컬프리 리전들 하는 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완하는 그런 부분의 디스커션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컨트로버션이 있었지만은 그 뱃슬이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에서 FFR을 통해서 바이패스를 뭐 결정하는 그런 디시전도 저희들 하고 있어서 어쨌든 디스커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 또 시간도 저희들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이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하고 패널 쌤들 대단히 감사합니다.